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일정이 아주 그냥 바쁩니다. 바빠요. 근데, 그래서 어제는 이제 부득이하게 하루 쉬어갔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본가에 왔다가 오늘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정이 빡빡해요. 연말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쉼다운 쉼을 제대로 못해서 좀 연말이라서 좀 쉬는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쉬는 거 아닙니다. 장도 지지부진한 거예요. 연말이니까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보면 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동평균선을 얘가 밑으로 가면서 하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방송이나 영상에서 많이 말했듯이. 그래서 이게 뭐 빠지게 되면 이제 이런 구간들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88,000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를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그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초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기점으로 많은 걸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해리스가 갑자기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트럼프가 대세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이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전엔 트럼프가 대세가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요 박빙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실상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기대감의 랠리가 펼쳐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20일은 조정이 올 것이다. 이때 이후에. 왜? 그 전에 기대감으로 1월 20일까지 올리면 조정 온다는데 중간에 지금 12월 지금 연말을 맞춰서 조정이 오고 있고 이게 1월 초까지 간다면 그러면 중순부터 슬슬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갑자기 트럼프 취임식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칙 지켜주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자 이런 구간까지 보는 거예요. 뭐 86,000, 88,000, 그다음 뭐 92,000 이런 거 보면서 여기마다 지지선마다 알트 사도 되는 겁니다. 내가 비트 비중이 없다면 비트 좀 사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이라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듣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미넌스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되잖아요. 도미넌스를 보면 신기하게도 요즘 이게 알트가 뭔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일단 도미넌스가 좀 올라갔다가 눌리나 싶으면 또 오르고 뭐 이런 게 펼쳐지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차트가 어쨌든 잘 알트장을 향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트가 이때 오른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항상 최고점, 최저점 못 맞추는 것처럼. 근데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런 움직임에서 여기를 뚫으면 아래로 그러니까 한 57.647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를 다음 주봉까지 마감이 요 밑으로 된다면 그때는 알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거쳐가려면 이제 1월 첫째 주 정도는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까지 우리가 좀 천천히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M2가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생겼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유동성 공급을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2의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여기 지금 매수 신호가 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1월달을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12월을 보면은 처음에 괜찮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떨구면서 지금 안 좋은 캔들로 가잖아요. 반대로 1월달은 초반에 약세였다 해도 후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러다가 올리면서 이러한 캔들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이제 중간에 이런 캔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캔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천천히 모아간 거를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항상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업비트도 마찬가지 요즘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김프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올랐던 걸 빼는 과정이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 김프가 과열이 해소가 됨으로써 다시 나중에 결국 김프가 끼니까 그만큼의 차익을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해칭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코인은 어쨌든 달러 기반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칭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12월까지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1월 초까지 또 기다려? 아우 미치겠네, 못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기대하고 왔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때 들어온 이유가 요럴 때 못했던 후회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후회를 한다?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때 엄청나게 많은 기간 동안 고통을 느꼈는데, 이때 떠난 사람들은 결국 여기 후회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또 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거를 어쨌든 내가 심리적으로 버티려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리적 우위에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 비중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알트를 매집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 30% 이상은 좀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웬만하면 진짜 무슨 빅 이벤트 있잖아요. 뭐 개연빔이라든지 뭐 박상기, 뭐 헝다, 뭐 여러 가지 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 나올 때만 잠깐 쓰는 거. 그 이전에는 그냥 30% 들고 있다는 거는 나머지 70%를 강력하게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현물 ETF 이더리움 쪽에 3.1조 원이 순입이 됐고 월간 기준 최대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장이 어쨌든 점점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암호화폐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테마 토큰이 3주째 28% 떨어지겠지만 에이전트 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괜찮고, AI나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들어올 때 좀 메인 알트장이 될 때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항상 쉬워야 돼요. 코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외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요즘 뭐 너도나도 다 아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내년 35만 달러를 간다는, 뭐 100만 달러를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뷰를 보고 사람들이 홀딩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이미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유동성까지도 풀리게 됐을 때 굉장히 또 시너지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금 과정에서 뭐 어렵다 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보면 이거 보면 이더리움 ETF는 순유입이 들어오는데 비트코인 ETF는 순유출, 대신 블랙록은 다시 순유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당장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보되, 어쨌든 매수할 구간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과정들이 끝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든든한 평단에서 잘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도 시간이 되면 영상을 찍을 거긴 한데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찍을 건데, 그리고 목 상태가 안 좋다던가 해상도가 구리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시청과 청각을 방해한다면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정말 이게 나와서 뭔가 바쁜 상황에서 내가 짬내서 자꾸 찍는 거예요.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요 며칠 동안 계속. 그 대응 전략도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그 영상을 찍고 하는 이유는, 이 하루하루 혹은 몇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신규 투자자들과 기존에 존버했다가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번엔 되나 싶었다가 또 좌절을 맛보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알아요. 옛날에 다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진짜 영상 찍고 독려하고 막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여러분들 정말 2025년 초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알트장 얘기할 때 이더 저평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 결국 오른다고 이거 다 안 믿었어요. 막 댓글도 막 달고 뭐 악플 달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락보면 보다가 이럴 때 갈린단 말이에요. 쇼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연료를 채웠듯이 지금도 여기서 연료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떨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박스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줍줍할 수 있고 매집할 수 있으려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설사 올라가더라도 내가 배 아프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코인과 현금의 이 비율을 잘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하면 이번 장에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게 갈 수 있으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